네,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누구나 살기 좋은 따뜻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수원의 현대판 헬렌 켈러 이철승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의 이철승 의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일찍 의원님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의원이 되기 위한 과정과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보이는 외모가 좀 덩치도 좀 있고 얼굴도 좀 하얀 편이다 보니까 아무런 고생 없이 젊은 나이에 시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집안 형평상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1 때부터 주말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막노동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뭐 매주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막노동을 하면서 제 이제 학교 다닐 때 용돈을 충당을 했었고 또 이제 20살 이후에는 이제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 고3 겨울방학 기점으로 이제 뭐 레스토랑 웨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좀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벌었고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군대 갔다가 제대한 후에도 이제 제 인문계를 나오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취업에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진 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운동했던 이 좋은 몸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포장회사가 한참 유행이었는데 그때 이타침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개인 시간적인 부분 다른 자기 개발할 시간들이 좀 부족해서 뭐 다른 일을 찾아와서 이제 그 냉장고 가전제품 배달을 하고 이제 밤에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의원들 시점에 이제 수원으로 이제 시사 독립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IT 사업하다 무너졌던 게 2년 반 동안 한 달에 10만 원 갖다 생활을 하면서 빚을 갚았는데 안 갚아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원래 시연은 제가 이제 한 20대 후반부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무슨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미국의 한 시의원에 대해서 이제 나온 프로가 있었어요. 그거를 쭉 보는데 이웃들하고 막 같이 즐겁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재밌게 또 주민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멋있다. 나도 저런 역할을 나도 지역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냥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하게 됐었죠.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사업하고 이제 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흔히 그 행사 같은 경우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약간 저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지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저처럼. 근데 좀 뭐랄까 좀 권위적인 모습을 너무 젊은 나이니까 좀 안 좋게 봤겠죠. 내가 생각했던 분들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저 역할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 이제 30대 초반에 막연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하다가 30대 결혼할 때 그 힘든 와중에 집사람한테 10년 후에 시연에 도전하겠다. 했더니 집사람이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냉소를 날리더라고요. 빚이나 갚고 집 산다면 당신이 그때 얘기해. 했는데 딱 진짜 10년 만에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애도 원래 하나였는데 둘째를 유산을 3번 했었거든요. 집사람하고 포기해서 하나만 잘 키우자 했는데 너무 외로워서 하나만 더 낳자 했는데 셋까지 낳아서 지금 또 아이가 또 셋이에요. 다음 달에 우리 36개월 요번에 이제 태돌 되는 막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이 아이들한테 내가 어렸을 때 마음 먹었던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만큼 성장할 때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더라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힘을 내서 했고, 집담부로 나오는데 집사람이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분하고 이런 시간도 갖고, 또 제가 이제 살아온 얘기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구의 현안이나 이 예.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지역구가 조금 그 원도심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화서 1, 2동, 매산 매교, 고등동 그리고 서든동이 있는데 화서 2동 부분만 빼놓고는 거의 다 원도심이거든요. 서든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도심 재생 사업이 좀 중점 과제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마을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 가장 또 이제 서든동 같은 경우는 서든동의 가장 큰 현안은 우리 동청사 이전 문제가 또 있고요. 왜냐면 서든동이 또 탑동, 서든동이 법정동이 나눠져 있는데 그 행정동으로 묶이다 보니까 서든동 사무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지리적으로 좀 너무 편중돼 있어요. 인구는 또 탑동 주민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 두 지역 간에 또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 의식 함양 차원에서 청사가 또 오래되기도 했고 이전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 이전을 지금 추진 중이고 또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도 농대부지에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좀 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우리 관공서를 이용하시는데 또 필요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행장 이전 문제가 또 있어요. 저희가 서든동 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소음 피해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뭐 소음 피해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고민하고자 수원 군공항 이전 협의회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관련돼서 문제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든동에는 그 재개발을 아예 해지한 구역도 이번에 또 나왔고 다시 또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또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후반기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특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특위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뭐랄까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잘 그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자 또 거기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 중에 그 수원시 국기 개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었어요. 예.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많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제 전반기 때는 그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이제 부위원장 간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날 상임위 변경이 돼서 이제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발의한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그 국기 개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었거든요. 그 작년, 재작년 그리고 금년에도 간혹가다 뉴스 보도를 보면은 그 관공서에서 찢어진 국기, 흩날리는 국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본되는 게 국기에 대한 애국심이라 생각을 했고 또 그만큼 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많은 상징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전 태극기라고 보거든요. 3.1 운동, 만세운동 때 태극기가 흩날렸듯이 그 태극기, 국기에 대한 존엄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요성 또한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까지도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게 우리나라에 대한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그리고 애국심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올바른 역사감 함양을 위한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멋있으시네요. 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동학교 보호조례도 발의를 하셨었어요.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네네. 그래서 그 조례안의 주 내용과 제정 이유가 있으시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이가 이제 3명이 되다 보니까 물론 아이 교육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큰애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 나이 때 낳았지만 둘째, 셋째를 연달아서 연년생으로 40 넘어서 낳기 때문에 더 이제 더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을 부모 교육도 많이 집사람하고 같이 TV도 보고 EBS 교육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 말고도 또 작년 금년에 끔찍한 사건들 많이 났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도 생각하면 막 좀 가슴이 좀 아픈데 얼마 전에도 있었고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아니면 예방 차원도 있고 그리고 진짜 우리 수원에 계신 훌륭한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보호하고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수원시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예.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우리가 작년에 법안 제출돼서 통과된 국회 법안 중에서 웰다잉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안락사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또 이제 맞이할 것이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한테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저희 장기인데, 이 장기 하나로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 그 장기 하나가 사람들한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너와 나가 아닌 점점 우리라는 문화에서 너와 나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너와 나를 또 우리라고는 그 테두리 안에 같이 묶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장기 기증 및 인체 조직에 대한 기증 조례안은 좀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TV에서만 보는 뭐 사랑의 장기 기증 뭐 운동 막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만 공감하고 꼭 그래야지 이런 게 아니라 공감했던 부분을 같이 실천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금전적인 보상을 떠나서 뭐 공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박물관 갔을 때 좀 할인율이라도 그분들한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한테 그런 환원청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명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또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자는 취지가 가장 크겠죠. 굉장히 이 조례안은 딱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예, 저도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격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더 조심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좀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 조례가 저도 이 장기 기증에 관한 조례였어요. 상당히 저도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조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의원님 조사를 좀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예.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고요. 정말요? 네, 평생여고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 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에 좀 이런 점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아니면 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가장 핵심적인 게 금년 7월부터 동복지 허브화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동복지 허브화에 대한 문제, 그것을 어떻게 잘 본 취지에 맞게끔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이 가서 하게끔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구 2, 3만 있는 데는 뭐 그 정원 TO라든지 어느 정도 비율이 맞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수원시는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많은데 기초지자체라는 한계 때문에 그 공무원 정원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과 복지직렬하고 여러 직렬이 있는데 복지직렬 인원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동두 42개동에다가 당장에 시범사업 13개동 하는데 그 TO가 없어서 또 행정직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좀 뭐랄까 너무 획일적인 중앙정부 자태 때문에 힘든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뭐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복지협의체가 있었는데 이제 지역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개편이 됐어요. 그 부분은 이제 이 동복지협의하고 또 같이 사업하고 맞물려 가면서 직접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과 그런 자원 발굴을 할 수 있게끔 물론 기존에도 복지협의체가 있어서 돼 있었지만 그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그 좀 소통과 뭐랄까 그분들이 자원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해 놨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 자원 발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에 따른 또 특색에 맞는 또 맞춤형 복지 사업을 그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잘 되면서 우리 수원시만의 수원형 복지 모델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목표였어요. 일례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작년에 저희가 메르스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각 보건소에서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환자들을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2차 피해 보시는 분들이 가족들이었어요. 주변에서 이상한 눈으로 보고 뭐 약간 기피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나 가족분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당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 그걸 느끼고 점점 의료사회 복지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각 보건소마다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통합정신보건센터가 시에서 운영 중이지만 그분들은 위탁기관이고 또 잘 관리를 하면 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만큼도 같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그 의료보건 서비스를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그 제안을 했었고 또 이번에 기업경제위원회가 가서 첫 행감 때 그 부분에 지적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장안구 보건소에는 그래서 저희 복지직렬 어떻게 보면 그 사회복지 전문가 과정을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그렇게 방문 보건 서비스를 같이 다니면서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우리 의원님의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의원이지 않습니까? 수원시 의원인데 이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4년 동안 시간을 흘러가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면은 진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처음에 의원 됐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의원이 하고자 하면 할 일이 많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정책을 피면은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인 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 취지는 좋지 않아요. 취지는 좋은데 너무 많은 지금 혼란이 오고 있고 또 금년 7월부터 시행했던 맞춤형 보육 정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린이집 그리고 저처럼 둘째 셋째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직접 업무를 실무에서 담당하셔야 될 분들까지 엄청난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머리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현장에서 목소리도 중요해요. 근데 그분들이 요구 조건들이 또 오히려 또 위에 있는 법령과 조례나 이런 부분하고 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너무 또 그쪽 부분만 너무 치중을 하면은 또 잘못된 정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로 공부해서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가슴으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좀 조화가 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도 택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업용 택시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일요일만 매주 또 저도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는데,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제 많이 소통을 하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기 2년 전부터 이제 택시를 했고, 지난주에 만 4년이 됐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도 왜 택시를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걸 왜 해, 이제 됐는데 하지 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살아온 것과 제가 왜 처음에 의원이 되고자 했었던 것과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택시 안에서 또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많은 청취를 하고 그걸 가슴에 담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령과 시청 공무원들과 제가 공부하는 것들과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좀 상생할 수 있고 좀 조화로운 정책을 피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좀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는 올바른 의정활동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 우리 수원 시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택시를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는 흔히 몸이 편해지면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또 마음이 편해지면은 흔히 말하는 초심을 잃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좌우명으로 잡고 살고 있는 게 평범한 노력이 아니다가 제 좌우명이고 일체 유심조란 말을 전 상당히 중요시 하거든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를 다독이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 변치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지역 주민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자 했던 그 선진국에 나오는 그런 훌륭한 지역 의원처럼 그런 의원 본받고 따르고 그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따뜻한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이철승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지금처럼 열심히 수원 시민과 소통하시면서 사랑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